네, 8번 챕터는 이제 향후 서울 투자에 대한 이제 문제 및 기회를 설명을 드릴 건데 약간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도 되게 무거운 주제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지난번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 드렸듯이 역전세 난이가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현재로도 이제 전세가 하락이 많이 떨어지고 전세가 하락이 되게 강력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역전세 난이 이미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직전 계약이 20년 말에 직전 계약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었고 21년에 전세가가 훨씬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 난이라는 거는 직전 계약에 계약한 전세금에서 갱신 시의 시세 요 차이가 크면 역전세가 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직전 계약이 최고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23년에는 직전 계약은 더 최고점이고 지금보다 전세가가 더 내려가면서 그 갭은 더 커지고 그래서 역전세 난의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조금 서울에서도 하락범위 그동안 잘 버티고 있던 곳도 좀 떨어지고 이제 하락폭도 좀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문제는 이제 25년, 26년 물량이 많다라는 게 서울의 근본적인 또 하나의 문제예요. 특히 25년 물량이 많은데 둔천주공 12,000세대 있고 진미크 있고 해서 잠실 고덕 헬리오 다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강동 강남 이쪽뿐이 아니고 강북 쪽에도 이문 휘경 장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25년 특히 25년 되게 많아요. 25년 물량 많을 수밖에 없고 26년에 또 반포에 아마 1, 2, 3주구 1, 2, 4주구 여기가 26년 말을 목표로 하는데 27년 초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때 그 27년 초까지는 좀 물량이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강남권에도 사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나 그런 것들에서 25년, 26년 물량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23년에 바닥 찍고 24년에 반등은 할 수 있어요. 24년에 반등하는 이유는 역전세 난이 이제 해결이 되는 분위기고 거시경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25년, 26년의 물량이 굉장히 부담이다. 요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요게 문제인데 사실은 27년부터는 한동안 물량 부족에 오히려 시달릴 거니까 마지막이 이제 1, 2, 3주구, 1, 2, 4 반포주공 1, 2, 4주구의 대형 물량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그게 27년 초 혹은 목표 내려가면 26년 말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물론 반포주공 이제 1단지 3주구도 27년에 됐지만 그런 거 한두 단지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물량으로 보면은 27년부터 꽤 오랜 기간 한 2, 3년 정도 최소한 2, 3년 정도는 물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네. 굉장히 심각할 것이고 그 물량 부족으로 인한 상방 압력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요거는 기회. 25년, 26년 물량 부담은 문제. 네, 요것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27년 물량 부족으로 인한 상방 압력이 강할 때는 어쩌면 이때는 굉장히 강한 대세 상승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기 신도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25년 6년까지는 기존에 있던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고 27년부터는 3기 신도시 물량이 팍 옴으로써 계속 물량 부담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이 27년부터 혹은 27년 말부터 26년 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일부 단지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는 거고 서울에 영향을 주려면은 규모적으로 아주 크거나 혹은 입지적으로 서울 수준 혹은 서울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 3기 신도시 지금 준비 과정을 보면 초반에는 교산이 있긴 한데 교산의 규모가 크지 않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계양이나 이쪽은 지금 검단이 서울 전세가에 영향을 혹은 서울 매매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양 이쪽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교산 외에 계양 이쪽은 사실 서울에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규모도 크면서 입지도 나쁘지 않은 광명 요거는 좀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된다고 해도 한참 뒤의 일이고 그리고 계양 아까 말씀드린 계양 왕숙 이런 것들은 서울에 영향을 좀 크게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광명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창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 요쪽이 잘 완전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지도 좋고 규모가 커서 창릉이 가장 3기 신도시의 어떤 위협적인 그런 곳인데, 지금 뭐 빨라도 29년부터나 되지 않을까라는, 빨라도 그렇기 때문에 29년부터 시작하면 29년에 한 번에 창릉 신도시가 팍 생기는 게 아니고 단지 하나씩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29년, 30년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27년, 8년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기 신도시 물량이 거의 없다. 29년에도 뭐 제한적이고 30년부터 오히려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 PF 문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 공사비 인상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민간 사업자들도 공급을 전혀 할 수 없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물량도 쉽지 않고, 그게 공공이라도 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3기 신도시 물량도 현재의 부동산 냉각기의 상황이 공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아마 3기 신도시도 예정했던, 목표했던 것보다 뒤로 점점점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거의 확실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또 하나의 문제는 DSR 40% 같은 경우에는 좀 중저가 요쪽보다는 좀 고가 주택에 더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고가, 물론 완전 무슨 부자들이 사는 최고가 주택에는 뭐 DSR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워낙 그냥 현금으로 사면 되니까 애매한 이제 서울의 중고가 이상의 곳들, 그런 것들이 DSR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도권 대비해서 서울이 상승률, 그러니까 상승액은 워낙 그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상승액은 좀 클 수 있어도 상승률은 비서울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적으로 보면은 서울은 워낙 이제 갭이 크고, 그 다음에 25년, 26년, 그러니까 투자금, 갭이라는 건 투자금이 크고 25년, 26년에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미래를 예상하면서 조금 전략적으로 좀 노린다라면은, 그래서 서울 상급지 진입을 노린다라면은 23년 바닥이라고 생각할 적에 수도권에 괜찮은 투자처나 뭐 실거주 이런 쪽에 들어가서 25년, 26년에 물량 많을 때에 서울 눌림목에 갈아타는 그런 식의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24년에 제가 반등 지역별로 차등 반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서울은 반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25년, 26년 물량 부담을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게 부담이라면은 다른 데 거쳐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27년부터는 물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 현재 부동산 냉각기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27년부터의 흐름은 좋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시기의 특성들 잘 파악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서울에 대한 문제 및 기회를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 및 요약 단계입니다.